자, 9월 모의평가 선택과목 미적분 23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3번 문제 묻고 있는 개념은 지수 로그 함수, 이게 극한과 미분을 공부했던 부분이 있고요. 자, 미분을 위해서 이 극한, 자, 2의 세모제곱 빼기 1 나누기 세모, 이 꼴이 1의 수렴함을 이용해서 2의 x제곱 미분하면 2의 x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밝히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자, 거기까지 같이 복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뭐 정답 2분의 7 되는 거 그냥 이렇게 실눈 뜨고 봐도 보이지만, 자, 함수의 극한 계산, 지수로그 삼각함수에서도 수렴하는 꼴들로 다 변형해서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복습 시에는 더 좋겠습니다. 1에 수렴하잖아요. 1에 수렴하잖아요. 두 군데가 1에 수렴하게 되었고, 그 다음 0에 수렴하고 있는 인수를 찾아 모두 제거하였으므로 2분의 7 하고 구할 수 있다. 수투에서 공부했던 극한의 성질에 의한 계산과 똑같습니다. 자, 다음은 24번 보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 이것 외에도 음함수의 미분, 역함수의 미분 등 양함수꼴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분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원리를 합성함수의 미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잘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미분법 파트에서 공부한 부분이고요. 자, 이런 부분을 함께 개념적으로 떠올릴 수 있으면, 자, 지금 뒤에 고난도 4점짜리 문제를 위한 준비 운동까지 같이 되고요. 역시 힌트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앞선 공통 과목에서 다 보았을 겁니다. 자, x, y 주어져 있는 것에서, 자, 지금 그저 t 이퀄 4분의 파이 1대의 dy, dx만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dy, dt를 위에다가 적고 dx, dt를 아래에다 적는 것이 실제 계산을 할 때 조금 덜 헷갈리게 되는 거고요. 그냥 다 구해서 dy, dx, t의 식으로 모두 구해서 처리해도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줄을 딱딱 맞춰가면서 적어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자, 계산 그리고 판단 등을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식을 통해서 확인해 가면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의 미분 어렵지 않게 2 sin t, 코사인 t 이렇게 구해지고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1 마이너스 2 sin 2t로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이 둘을 나누어서 dy, dx를 구할까? 그렇게 해도 되고요. 지금은 t 이퀄 4분의 파이 1대이므로 그것을 직접 집어넣어서 이 두 개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루트 2분의 1에 제곱이 되어서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여기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둘을 그대로 나눠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에선 함수 fx에 대해서 지금 x 플러스 lnx라고 굳이 이것을 함수식으로 따로 주었고요. 거기다가 1 플러스 x분의 1을 곱해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1에서 2까지 fx가 하나 있고요. 플러스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x분의 1 fx가 또 있고요. 자, 일단은 정적분의 성질대로 식을 두 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일부러 fx를 주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두 개로, 자, 지금 이용한 것은 정적분의 성질이고요. 수투, 수원 모두 우리 미적분 선택 교과목에선 선수 교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의 연산에서도 어떤 개념이 주력으로 이용되는지 확인하고 찾아 표현해 주면 제일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을 이제는 직접 fx를 집어넣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집어넣었더니 x 플러스 lnx가 되고 1에서부터 2까지 x분의 1이 붙어있는 상태로 x 플러스 lnx가 되네요. lnx를 우리가 적분을 할 때, 물론 지금 남은 것들 하나 모두 4개의 항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적분할 수 없는 식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lnx라는 녀석 적분 못하는 함수로 우리 교과서에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x lnx 빼기 x인 거 알고 있지. 하지만 이 녀석은 우리 교과서에서 부분 적분을 통해서 직접 적분하지 않고 부분 적분을 하는 녀석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으니까 lnx를 직접 적분하는 것보다는 실제 우리 교과서상에서는 lnx는 직접 적분하지 않아.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서 이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을 적분하는 방법을 이용한다고. 자, 근데 잘 보았더니 이 x분의 1 곱하기 x가 lnx를 부분적분할 때 그적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적했을 때 이 안쪽에서 만들어지던 부분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서 공통과목 22번 등도 생각해보면 고배미분법을 이용해서 그것의 부정적분을 찾아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자, 여기에서도 부분적분법의 기본 원리, 바로 22번과 마찬가지로 고배미분을 그냥 바로 부정적분의 뜻대로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풀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4개를 따로따로 다 적분하셨어도 되고요.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난 지금 뭐부터 할 거냐면은 이거랑 이 부분 할 거예요. lnx 플러스 1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남은 부분들 살펴볼게요. 1에서부터 2까지 x dx가 있고요. 1에서부터 2까지 x분의 lnx dx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부분이 뭐냐? x lnx의 미분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x lnx 이렇게 고배미분법이라는 부분적분법의 기본 원리를 함께 떠올려서 좀 더 편안하게 구해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자, 이렇게 부분적분법이나 치환적분법은 그것의 기본 원리와 함께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까 보았더니 1, 2, 3, 4, 5번 보면 답이 굉장히 간단해 보여요. 자, 물론 이 부분도 이 치환적분법의 기본 원리는 합성함수의 미분이므로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lnx의 제곱 2분의 1, 1에서 2. 자, 하지만 지금 개념적인 의도를 같이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것이 지금 현재 쉬운 문제들에서 개념을 읽어보는 과정이므로 잠깐만, 정적분의 성질은 지금처럼 구간이 같을 때 뭐 하는 것도 있었어. 구간이 동일할 때 식을 더하고 빼고 쪼개고 합치고 하는 거 있었어. 앞에 17번 문제에서 봤던 거랑도 비슷해. 혹은 구간이 다르잖아요? 식이 동일해. 식이 동일할 시에는 구간을 쪼개고 합치고 할 수 있더라. 이것이 정적분의 성질, 그것을 한 줄 요약해 본 것인데, 자, 여기서는 치환적분을 직접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치환적분, lnx의 미분이 바깥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잖아요. 합성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까지는 똑같은데 t로 지금처럼 치환을 해주게 되면 그냥 t dt 0에서 1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두 개를 합쳐버릴 수가 있어요. 0에서부터 2까지 x dx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구나. 어떻게? 지금 1에서부터 2까지 그게 0에서부터 1까지의 t dt로 바뀌었으니까 적분 변수는 시그마의 k 같은 거예요. 아무거나 바꿔도 돼. 0에서 1까지 x dx가 있다. 그럼 구간을 합쳐서 지금과 같이 표현하면 되는구나. 자, 그럼 이 부분은 그저 2분의 1 x제곱 0, 2 집어넣어 주면 무엇으로 계산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2분의 1, 2제곱으로 계산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은 1을 집어넣은 것이 제로이기 때문에 2를 집어넣은 것 계산해보면 2 곱하기 1입니다. 2예요, 2. 그래서 이 둘을 더해서 정답 2번을 바로 구할 수 있었다. 자, 이쪽에 두 가지 정적분의 성질, 식을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수2에서 같이 공부했었던 개념이 중요하게 이용됐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적분에서 공부했었던 부분적분법이라든지 치환적분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그것에 상응하는 미분법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직접 그 기본 원리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통해 찾은 다음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 그것을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예요. 등차수열, 등비수열 주어져 있고요. 무조건 등비급수만을 뭐 1-r분의 a에 대한 것만을 출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과서를 다시 한번 살피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자, 급수 단원 중단원입니다. 당당히.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급수에 대해서도 뜻과 성질을 공부하고요. 그 급수의 일종이 등비급수인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수열 자체도 수렴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그 수열이 0에 수렴해 주어야 그래야 급수가 수렴할 수 있게 된다. 0에 수렴한다고 무조건 수렴하는 것도 아니고요. 최소한 AN이 0에 수렴해 주어야 그래야 급수가 수렴하는 걸 따져볼 수조차 라도 있게 된다. 자, 이런 부분이라서 사실 급수에 대해서 직접 계산하고 판단하는 기본 원리는 대단히 많은 것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 모두 부분합을 통해서 끝이 n항까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수열을 하나의 수열로 보고요. 그것이 수렴하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게 급수의 수렴 및 발산에 대한 판단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면 지금 한쪽은 등비급수이겠지만 AN 쪽은 등비급수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역시 수원수투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게 이용이 되냐? 이용이 되네요. 일단 기본 여기 주어져 있는 소재 자체가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잠시 후에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얘는 공차 양수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공차 D가 양수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A1, A2, 그리고 B1, B2 딱 4개의 항만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나열해 보겠습니다. 왜? 수원에서 수열은 나열이었기 때문이에요. A1, A2, A1이 1이라 그랬어. A2는 그럼 1 더하기 D네? 자, 그 다음 B1 너도 1이라 그랬어. B2 네가 R이거든. 그럼 여기까지 놓고 보았을 때 A2, B2를 곱한 것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A2, B2 두 개를 곱한 것이 지금 현재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B2가 R이라 그랬고 A2가 1 플러스 D라고 했으니까 이 둘이 역수관계에 있다는 거잖아.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 등에서 이 공비를 역수꼴을 이용해서 수렴 발산을 조사합니다. 그거랑 똑같은 것이고요. 1 플러스 D라는 것 자체가 D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은 1보다 클 거 아니니. 그래서 이 전체는 공비가 0에서 1 사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때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등비급수, 이 녀석은 수렴하겠구나. 자, 무엇을 이용했다고?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입니다. 당연히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과 흡사하게 이 R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등비급수가 수렴함을 등비수열의 합 그것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그게 수렴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금과 같이 판단하게 되고요. 자, 이 녀석을 뭐랑 비교할 수 있어야 돼? 등비수열의 극한, 이 녀석의 수렴 조건, 이것은 마이너스 1 조금 같은데 이쪽이 1로 이렇게 달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같이 떠오르게 되네요. 뒷문제에서 또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자, 보자. 자, 그러면 이 녀석 수렴하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AN 쪽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n 이퀄 1부터 이게 A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사실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도 다 뭘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원래 등비수열의 합을 가지고 부분합을 가지고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것은 결론 지점에 대해서도 공부해 둔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생각하고 1-R분의 A를 이용할래?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니?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질 때 SN이라고 하겠다 이 얘기예요. SN. 자, SN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거냐? SN은 A1, A2. 이걸 그냥 시그마라고 쓸게요. 자,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1분의 1까지 N항까지의 부분합을 SN으로 다시 정의한 후에 그 다음 이 녀석을 부분분수 변형을 해주게 되면 자, 이것은 D분의 1에 AN분의 1 빼기 A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분수 변형 같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놓고 약간 헷갈리거나 이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건 적분할 때마다 쌤이 자꾸 뭐 얘기하는 거? 미분을 자꾸 얘기해요. 그 반대 방향으로의 원리에 해당하는 역연산을 하는 거라고.
역산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시도하세요. 시험장에서 특히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계산에 대해서 내가 좀 자신이 없다거나 할 때 정말 여러분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역산이 가능할 시에는 반드시 시도하라. 역연산, 역산 시도. 자, 이거 그냥 통분해주고 샥샥 빼주면 앞에서도 사실 뭐 로그 등에서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A, B 해가지고 앞선 문제, 공통과목 문제에서도 있던 거란 말이지. 그래서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주면 그게 D가 되는 것. 바로 등비수열의 뜻을 이용해서 D가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인데, 자, 이것을 통분해서 계산해서 D가 되는 것을 확인해 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런 상쇄식임을 알았기 때문에 SN이라는 녀석 D분의 1로 묶어주고 A1분의 1 빼기 A2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빼기 A3분의 1 괄호를 이렇게 묶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또 묶어주면 되고요. 수열은 나열입니다. 이것을 많이 나열하는 거 빠르게 정확하게 줄을 맞춰가며 나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부분이 n분의 1, AN분의 1이에요. AN분의 1 빼기 A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다 사라지고 맨 앞 맨 뒤만 남는 이런 것을 맞아 이렇게 부분분수 변형이라든지 몇몇 식의 연산을 통해서 상쇄되는 꼴로 이 시그마의 뜻대로 쫙 나열한 다음에 맨 앞 맨 뒤 정도 보이게 하는 것, 이것도 급수 단원에서 등비급수뿐 아니라 이런 것도 공부한 바가 있었네요.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질 때의 sn의 극한을 구해주면 d분의 1에 a1분의 1 빼기 an 플러스 1분의 1이고, 자,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양수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계속 증가해가는 그런 1차 함수 상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한없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0에 수렴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d분의 1에 수렴한다 라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bn 쪽 그리고 이쪽 각각 수렴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래서 둘 다 수렴할 시에는 급수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합차 실수배에 대해서 시그마의 성질 비슷한 것을 이용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역시 예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 그리고 시그마의 성질 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각각 수렴할 시에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었던 식을 이렇게 나누어도 되는 근거인 겁니다. an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더하기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 bn 이렇게 나누어도 된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급수의 성질, 정적분의 성질, 시그마의 성질 다 비슷하게 생겼네요. 합차 실수배에 대해서 이것을 선형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두 가지 오케이. 그 단어는 몰라도 되고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왼쪽 부분은 어디에 수렴한다 라는 것을 d분의 1에 수렴한다 라는 것을 부분합을 통해 상쇄식을 차분히 찾아보면서 구했고, 자, 이 부분에서는 공비가 어떻게 되는 것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것을 찾았고, 그래서 1 마이너스 r 분의 첫 번째 항인데 첫 번째 항이 1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r로 통일해도 되고 d로 통일해도 되고 둘을 더해서 얼마가 되도록 한다? 2가 되도록 한다 찾으면 되는데, 자, 이 r이라는 녀석을 1 플러스 d분의 1이라고 처리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분자 분모의 유리식의 성질 그리고 뭐 유리화 다 비슷한 겁니다. 분자 분모의 같은 것을 곱하는 거예요. 인수분해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식의 변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문제에 출제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왼쪽은 그대로 d분의 1 두면 되고요. 오른쪽은 1 플러스 d를 분자 분모에 다 곱했어요. 1 플러스 d를 곱했더니 1 플러스 d가 되고 빼기 1이잖아요. d야, d. 딱 통분이 돼 있기 때문에 d분의 2 플러스 d의 값이 2가 되는 것을 얻을 수 있었고, 자, 여기에서 간단한 계산을 통해 d 양수이므로 d가 2인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d가 2면 공비가 3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 시그마 bn 이 부분만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었거든.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1을 구하라는 것이고 3분의 2의 역수를 곱해서 정답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2분의 3. 자, 유리식의 성질에 의한 계산, 그리고 사실은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부터 모든 것들이 다 급수에 대한 계산 및 판단은 무엇을 기반으로?
이 부분합을 중심으로 각각의 명제 및 각각의 성질, 공식 등이 모두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넘기려고 보는데 아까 전에 26번 문제를 풀이하면서 이제 부분분수 변형에서 역연산, 이게 유리식의 성질에 의해서 통분하는 거랑 부분분수 변형이랑 역연산이니까 반대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방금 옆에 있었던 문제에서의 미분과 적분 사이의 역연산 관계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고배 미분이나 합성함수의 미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치환적분, 부분적분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 본다 인데, 넘기기 전에 이게 또 보이는 거예요. 25번 문제에 주어져 있었던 이 식에 fx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던 이유가 뭘까? 미분을 해보면요, 이게 1 플러스 x분의 1입니다. 아니, 이 안에 있었던 게 뭐였던 거야? f'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것은 사실 이렇게도 처리할 수가 있었던 거구나. 2분의 1 fx, 이 전체의 제곱 1에서부터 2까지, 자, 미분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치환적분법의 기본 원리를 통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적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적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 녀석은 fx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빼기 인테그랄, 너를 적분하고 너를 미분했습니다. fx 곱하기 f'x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둘이 같아가지고 한쪽으로 넘겨주면 같은 방식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선 합성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된다.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썼을까요? 곱의 미분을 통해 왼쪽 미분한 거, 오른쪽 미분한 거 넘겨서 정적분의 성질대로 합쳐주게 되면 이것의 부정적분이 바로, 이것의 미분꼴이 이 둘이므로 이 둘의 부정적분이 나다. 22번 공통과목 문제에서 마지막에 발견할 수 있었던 나 조건에 있었던 식의 꼴과 실은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력 개념은요, 바로 주어져 있어요. 곡선의 길이입니다. 곡선의 길이. 쌤이 미적 선택자들에게 매우 자주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개념 자체가 제일 많다. 그래서 선택 과목 중에서 이 개념을 꼼꼼히 빠진 것 없이, 자, 이 또한 정적분의 활용으로 당당한 학습 목표잖아요. 자, 이러한 부분 소홀히 했다가 실제 수능 시험 등에서 굉장한 변별력이 되어버렸던, 뭐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이걸 제대로 못 구해서 틀리고 막 이랬던 적이 불과 바로 몇 해 전 일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주의해야 된다. 개념을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완주하고 복습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우위에 설 수 있다. 지금 이 시험지 또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원수투 공통과목에 대한 부분도 선수 교과목으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 내용적인 부분 빠짐없이 잘 복습할 수 있도록 한다. 첫 번째 주력 개념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절대값 기호, 이게 이제 조연급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절대값 기호가 있었을 때는 역시 수원수투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경우를 분류해 줄 수 있으면 되고요. 그 경우 분류가 기준이 주어진 것과 같아요. 기준이 주어진 경우 분류, 세상 가장 쉬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준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의 부호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약간 귀찮게 느껴집니다. 왜? 이게 절대값이 2의 x제곱 빼기 1에도 붙어있고 그냥 x에도 붙어있고 이렇잖아요. 2의 x제곱 빼기 1,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 둘을 각각 경우 분류를 하면 경우가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우리 교과서상 여러 가지 미분법, 그리고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두 개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중단원이. 얘는 뭐예요?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입니다. 이게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2의 x제곱이라는 함수 자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거 1만큼 빼주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일단 지수, 로그, 삼각함수 등 이름을 알고 있는 기본적인 함수, 수원대로 지금처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미분, 극한 등의 의미를 조사하는 거지. 사실 그래서 x분의 2의 x제곱 빼기 1의 극한이 1에 수렴한다 라는 것의 의미는 이거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23번 문제를 다시 보면 이런 의미도 발생하는 거예요. 2의 7x제곱 빼기 1 이렇게 변형한 친구들도 있지? 이렇게 돼주면 너는 여기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7에 수렴하고 너는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2에 수렴하는, 그래서 2분의 7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기하적 의미 또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점을 지나가는 이 녀석이기 때문에 어차피 0보다 클 때는 너도 양수고 너도 양수야. x가 0보다 같거나 크다에서는 이 녀석도 그냥 2의 x제곱 빼기 1로 나오면 되고요. 이것도 x로 그냥 나와주면 되고요. x가 0보다 작다라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것은 이 부분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2의 x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오면 되고 이 녀석 또한 마이너스 x로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접고 어쩌고 하는 것 그걸 생각하기보다는 자, 지금 이것은 뭐 위아래로 접고 그런 느낌인가요? 이건 좌우로 접고 그런 느낌인가요?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경우를 분류해 주게 되면 지금 적분 이 함수, 이 곡선 자체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일단 구간 마이너스 ln4에서 0까지 이거 뭐 양쪽 다 닫힌 구간으로 해도 되고요. 한쪽은 열린 구간으로 바꾸어 써도 되고요. 어차피 연속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속 함수들끼리 더하고 빼고 한 거잖아요. 자, 이 부분을 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요 두 개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빨간 거 가지고 해주면 되겠지? 자, 그렇게 해주면 얻어지는 것이 마이너스 2분의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1이 붙는 식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0에서부터 지금 오른쪽 1까지를 지금 곡선에 대해서 길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둘 다 양수가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파란색 가지고 구해주면 되고요. 자, 더하고 빼고 해버리면 0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건 곡선의 길이 공식뿐만 아니라 정말 곡선의 길이를 구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는 공식 기능적인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뭐 물론 마이너스 ln4부터 시작해서 1까지를 다 한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0까지에 대해서는 1 플러스 f'이에요. 즉 dy, dx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것을 이와 같이 적분해주면 된다. 이것의 의미가요. 이게 왼쪽은 지금 정확하게 내가 뭐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어 라고 해도 사실 압니다만 자, 오른쪽 제로야, 제로. 이 상수함수야. 그럼 이 곡선의 길이를 이거 적분해야 되냐 이거야. 0에서부터 1까지 이 곡선의 길이 선분의 길이 1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 루트 속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삼각함수의 공식들을 매우 조금 공부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현 교과 과정 내에서는 이것만 주의해주면 됩니다. 완전 제곱식. 자, 앞서 공통과목 13번 문제 등에서도 뭐 이것을 판별식 대신 쌤이 이용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자,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는 반복되는 겁니다. 중요한 녀석들 기본적인 것일수록 시험장에서 결정적인 것이니까 자, 여기에서 dy, dx 한번 미분해 주게 되면 이 사이만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고요. 그것을 제곱해서 1을 더해 주는 것을 여러분이 해주게 되면 다시 한번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2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완전제곱식 식의 변형입니다. 한번 미분하고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1을 더해보세요. 그러면은 미라클 하면서 가운데에 있었던 이 AB에 해당하는 항이 부호만 반대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거 구해주면 되는데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 아니니? 그럼 그거 없애주면 되는데 이게 양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은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에서 공부하는 거라고 했어요. 본인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세요. 그래서 치역이 0보다 크다라는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ln4에서 0까지 무엇을 적분하는 것?
마이너스 ln4에서 0까지 이거 절대값이 그냥 이것과 같다. 자, 그래서 요만큼 적분해 주게 되면 2분의 1만 앞으로 빼준 상태로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게 이 부분 전체가 8분의 15의 값을 갖게 됨을 알 수 있고요. 1이라는 녀석이 8분의 8이므로 이 둘을 더해주게 되면 8분의 23 정답임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곡선의 길이 등 뭐 부피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어요. 이동한 거리 그리고 뭐 곡선의 길이, 부피, 넓이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이 정적분에 활용해서 우리가 학습 목표로 공부한 내용이고 평가원의 평가 기준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빠진 것 없이 정확하게 잘 복습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도 원리적으로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진행하다 보면 시험지 내에서의 반복 요소, 출제자가 안배해둔 개념적인 플러스 포인트까지 얻게 된다. 자, 그 다음은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구간별로 따로 주어진 함수가 되겠고요. 자, fx라는 녀석이 구간별로 2배의 sin 4x예요. 수원에서 공부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중요하게 이용된다. 자,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니까 g, 로, 3 얘네처럼 뭐가 있는, 이름 있는 함수들, 즉 유명한 함수들, 얘네들은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그리고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으로 공부하는 곳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수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우선적으로 먼저 이용하고 미분, 적분, 극한 등에 대해서 의미를 따지게 되어 있고 얘네들이 막 섞여 있어요. 합차, 곱목, 실수배 되어 있고 막 합성함수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미분법을 통해 미분, 이계미분 등으로 다룬다라고 함수에 대해서 이름이 있는 것과 이름 없는 것, 어차피 얘네들 이겠지만 지로 삼다가 막 섞여 있다는 거예요. 삭칙 연산이라든지 아니면 합성이라든지 막 음함수라든지 매개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는 미분을 위주로 다루고 얘네 미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먼저 수원 내용을 이용한다라고 개념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럼 fx를 그려보는 데까지는 딱히 딱히 미적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fx에 대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요. 왼쪽은 요렇게 절대값에 의해서 자, 수원에서의 삼각함수 바로 뭐예요? 대칭 주기성입니다. 거기에서도 4점짜리 고변별력 상위평가 기준으로 주어지는 건 뭐였어요? a sin bx 꼴이었어요. 자, 여기서 주기 그리고 진폭 등을 정확하게 살필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여기가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기가 지금 4분의 1로 줄어든 상태에서 반주기씩을 지금 위로 올려서 그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 넓이 같은 것도 사실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어떤 것이었어요? 확대 축소였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 미적분 선택자들은 구분구적에 의해서 급수와 정적분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sin x의 그래프에서 이 부분이 2가 됨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얘를 지금 4분의 1만큼 이렇게 줄인 거지. 그럼 이 안에 있는 각각의 직사각형들, 이 직사각형을 우리가 왜 잘 조사해야 되는지는 정적분과 급수라는 개념에 물어보면 됩니다. 자, 그것들을 모두 다 밑변을 4분의 1씩으로 줄인 거예요. 그럼 4분의 1로 줄었겠네요. 자, 그 다음 모두 다 높이를 2배로 늘린 거예요. 아, 4분의 1이 됐다가 도로 2배가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직사각형들은 모두 4분의 1로 줄고 이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이렇게 옆으로 4분의 1 줄이고 위아래로 2배 늘려보세요. 그럼 전체 넓이가 이렇게 2분의 1배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2였는데 2분의 1배 했으니까 이거 하나하나의 넓이가 모두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분 문제이므로 일단 이 정도까지는 우리 삼각함수잖아요. 이름이 있는 함수는 미분에서도 적분에서도 극한에서도 그 녀석을 의미대로 생각할 수 있고 적분에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이용해 주면 된다? 확대 축소에 대해서 급수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같이 이용해 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sin ax입니다.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위아래 그렇게 안 보이지만 지금 대칭으로 그려졌다라고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녀석의 주기가 a분의 2파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a분의 파이가 되는 것까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더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fx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었고, 두 번째 줄에서는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런 접선의 기울기 등도 뭐 x분의 sin x 등의 극한과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넓이 등도 느리고 줄인 거랑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이름이 있는 함수를 다루고 있었다 이 얘기고요. 자, 그럼 대칭 주기성을 일단 이용을 하였으니까 그 다음 문제에 주어져 있는 다음 내용을 보자. 다음 내용을 보았더니 gx라는 함수가 절대값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마이너스 a파이 분의 에서 x까지 ft dt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처리하는 방법이 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그냥 기하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요. 우리 이렇게 적분 구간이 바뀜에 따라 얼만큼 넓이가 더 누적되는지 넓이 누적 함수에 대해서도 급수를 공부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적으로도 잘 살필 수 있다. 시도해 본다. 자, 근데 지금은 일단 이 녀석을 전체를 hx라고 두고 식을 통해서 접근한 안정적인 접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기하적으로 살피든 이렇게 식으로 잡고 식에 의해서 살피든 요는 무엇이냐면 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는 함수라는 거예요. x의 함수라는 거예요. 우리 공통과목 11번에 있었던 속도가 속도 이동거리 활용 거기에서 우리가 속도를 적분해서 위치를 구할 수 있고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 그 t의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적분하는 거고 어떤 변수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함수로 볼 것이냐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hx라는 녀석을 내가 적절히 다룰 수 있다면 그럼 그 hx라는 녀석의 절대값 씌워준 녀석, 이 녀석의 미분 가능성도 같이 조사할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만약 이것을 기하적으로 보았다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h에서의 p적분 함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것을 식으로 살피기로 하였고요. hx 보도록 하겠습니다. hx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a 파이 x. 자, 이 미적분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게 쌤처럼 글씨가 좀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줄을 맞추어서 쓸 수 있으면 돼요. 이쁘게 쓰진 않더라도 이게 ft, dt 이렇게 적은 후 내가 이 녀석을 내 눈앞에 식으로 표현해 나가면서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들 전부 내 눈앞에 쌓이고 있는 내 점수라고 생각하고 내 눈앞에 주어져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접근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손을 이용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 이게 이과적으로 이게 뭐 기하적 의미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서 생각만 하고 그걸 통해서 척 한 번에 찾고 싶고 물론 그 희열이 있어요. 그거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자,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지금 정말 정직하게 묻고 있는 시험입니다. 내가 공부한 개념 자체에 문제에서 일관해지는 개념이 있다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이거 뭐예요? 라지 fx 빼기 라지 f 마이너스 a 파이 이렇게 되는 것이 정적분의 정의이고 무려 정의야. 그걸 가지고 접근한 사람이 불리할 리가 없다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전체를 다 무엇으로 출제할 수 있냐라는 거냐면 도함수에 활용해서 공부했던 내용을 모두 출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미분해서 이와 같이 본다. 이 f를 나는 뭐로 보겠다? h의 도함수로 보겠다 이거예요. 너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h의 도함수를 지금 살피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 기하적 의미도 잠시 후에 조금은 이용되겠으나 지금은 x축으로 보고 있는 거고 t축으로 두고 x까지 적분한다. 이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 h에 얼마? 마이너스 a 파이를 집어넣으면 제로가 된다. 이 정도를 알고 있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가 그저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했을 뿐이고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살펴보았더니 이 녀석은 x의 함수인 거고
그래서 미분에서 미가 되는 것이니까 H라는 녀석의 정체는 F의 부정적분 중 하나인 것이고, 왜? 미분에서 너 되는 함수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하나 살피고 써나가고 있는 내용들이 이 시험지에서 공통과목 및 미적분에서 계속해서 물어봐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임을 확인하시면 된다. 그럼 다 됐네요. 아, 거기에 절대값 씌워가지고 미분 가능하게 하면 되는 거야. 일 올라가고 1 올라가고 1 올라가고 하면서 계속 1 올라가고 1 올라가고 1 올라가고. 자, 이게 양수면 증가한다. 양수면 증가한다 뿐 아니라 이 정적분값 이 정적분값만큼 증가한다. 왜? 이 넓이라는 것은요, 아니 이 정적분이라는 것은요, 부정적분에서의 함수값의 변화량이다. 이것이 현재 수투 교과서에서의 정의다. 위치의 변화량 등이 중요해진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마이너스 a파이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이런 데라고 할게요. 그러면 거기에서 x축을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왜? h 마이너스 a파이가 제로라고 했잖아. 아, 그래서 이 h는 f의 아무 부정적분이 아니고요, 정해진 부정적분인 겁니다. 이걸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얘를 막 평행이동시킨 거 있잖아요. 걔네들 다 안 돼요. 적분상수를 알고 있는 것과 같아. 알고 있잖아. 적분상수 알고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a파이 집어넣으면 0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은 와, 이 넓이가 좀 관건일 것 같아. 이 넓이만큼은 밑으로 내려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해보니까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이 하나의 넓이가 2였는데 그 하나의 넓이를 지금은 a분의 1로 줄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의 넓이는 a분의 2고요. 여기서의 낙차, 아래로 지금 현재는 줄어드는 것이 마이너스 a분의 2다. 위치 변화량 혹은 부정적분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a분의 2다 라고 살피면 되는 것이고, 거기까지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럼 이거 미분 가능해지기 위한 것 굉장히 쉽습니다. 왼쪽에 주어지는 이 부분에서 꺾어요. 아우, 뾰족해. 그치? 이런 거 나오면 미분 불가점이 되는 거. 이거 기하적으로 바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오른쪽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는데 하한 선 지금 여기 있거든? 이게 밑으로 잠기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있는 것이 이런 변곡점, 그 중에서도 프라임이 제로인 지점이 변곡점으로 선택이 되어줘야 하므로 a파이 이렇게 아무데나 가주면 안 되고 마이너스 a파이가 이런 지점이나 이런 지점이나 이런 지점이 되어야 한다. 만약에 이 마이너스 a파이가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x축이 그려지잖아요. 오케이, 그럼 딱 되겠네. 이렇게 되었을 시에는 이 밑에 있는 거 위로 이렇게 접어 올려도, 지금 g라는 녀석은 절대값 h였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거 올려도 여기 미분 가능해지고요. 쭉 미분 가능하고요. 왜? 연속함수를 피적분 함수로 갖는 부정적분, 정적분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은 여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네가 만약에 확 내려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접으면서 미분 불가점이 생길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찾은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마이너스 a파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등 이렇게 가면 됩니다. 뭐 n 어쩌고 해가지고 한 번에 촥 쓰는 방법, 그런 것을 너무 욕심부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삼각함수에서 일반 각을 제외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일반적으로 다루는 거 대단히 수원에서 많이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주고 일반화해서 나중에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아, A는 뭐가 만들어지면 되는구나. A는 4분의 N의 형태면 되는구나. N은 자연수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냥 끝까지 A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이렇게 적어두는 것도 수열은 나열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오케이, 내가 그 규칙을 알고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자, 이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우측에선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것이 음수로 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런 데에서 기하적인 정보를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총 증가량은 얼마예요? 일씩 n번 증가하잖아. 그래서 플러스 n이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2가 만들어지는데, 그래? n만큼 올라가고 마이너스 a분의 2 이렇게 됐을 때 그게 0 이상이어야 되겠네. 그럼 다시 그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러니 이 a만 4분의 n으로 집어넣어 주게 되면 n 마이너스 4분의 n 집어넣으면 n분의 8 이게 0 이상이어야 되네요. 그래서 이것을 n을 양변에다가 지금 어차피 자연수니까 곱해서 구해주면 n제곱 마이너스 8 이게 0 이상이면 되고요. 그러면 n 이게 어디 이상이 되어야 되는지를 확인해 버렸습니다. 자연수로는 n이 3 이상이어야 됨을 확인하였고요. 자, 그러면 n이 가장 작을 때가 3이니까 a는 뭐였어요? 4분의 n이었잖아요. n이 3일 때 a는 4분의 3이 최소값이네.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기하적인 해석도 같이 해주면 좋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함수 자체로 놓고 보았으니까 왼쪽이 괜찮아졌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극소값들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 극소값들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h를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hx라는 녀석이 이와 같이 생겼으므로 이 중 양수 범위에서의 극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주면 되는 거 아니니? 그게 극소이자 양수 범위에서의 최소이니까 수투에서 공부했던 부등식의 증명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h에 뭐 해주면 되냐면 a분의 파이 이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동일한 것을 식으로 그저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a 파이에서 a분의 파이까지의 ft dt의 값이 0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마이너스 a 파이 분의 에서 여기 0까지의 ft dt 식으로 다 나누어서 계산해 보아도 되고요. 0에서부터 a분의 파이 ft dt 등으로 지금처럼 식으로 표현을 해본 다음에 이것은 다시 어떻게 한다? 이거 n덩이의 넓이다 라고 해서 n이라고 해주고 이것은 무엇이다? 이 한 덩이의 넓이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마이너스 a분의 2다 라고 해도 되고 그것이 0 이상이다 라고 하면 이거랑 똑같아졌네요. 자, 다음은 29번이고요. 자, 앞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자, 그걸 같이 떠올리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은 시험지 내에서라도 이와 같이 유리함을 주는 겁니다. 마치 영화 초반부에 있었던 복선이 뒤에 이제 어떤 장면에 대한 근거가 되듯이 자, 앞서 이스터 에그를 발견한 것처럼 개념적으로 읽고 행동하였을 시에는 뒷문제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자, 여기에서 주력으로 이용되는 개념 바로 등비수열의 극한이에요. 이거는 급수가 아닙니다.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으로 공부했던 내용이 있고요. 자, 이 내용은 공비가 기준이었어요. 공비가 1보다 크다, 작다, 1이다 등을 통해서 이 수렴 조건 자체가 등비 급수와 좀 달랐었고요. 그리고 등비 수열꼴을 지금처럼 포함하고 있는 곳에서는 자, 우리 수열의 극한의 성질은 또 무엇이에요? 수열의 극한, 등비 수열의 극한 이전에 수열의 극한이잖아요. 자, 그것의 뜻과 성질을 생각해 주면 부분 모두 수렴하도록 변형하는데 그 중에서도 앞에서 다 했던 이야기네요. 공통 과목에서 모두 했던 이야기네요. 나눗셈일 때는 분모 쪽이 0에 수렴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과는 다르게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이쪽에 드모가 붙었었거든. 그걸 따로 띄워볼까? 이때가 오히려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 n제곱이 0에 수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분모 쪽이 공비가 1이 되도록 맞춰 주어야 제대로 된 계산을 성질대로 처리할 수 있었고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처리해도 되고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수열의 극한의 뜻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바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복습해 주시면 되고요. 공비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교과 개념 과정이 있어. 그거랑 순서까지도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일단 여기에서 수열의 극한의 성질이 부분 모두 수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 공비 자리에 들어가 있는 3 그리고 A 중에 뭐가 더 큰지 이것이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 기준 A가 3보다 큰 경우와 A가 딱 3인 경우와
a가 3보다 작은 경우, 근데 지금 a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공비가 음수가 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자, 큰 것으로 나누어 주면 돼요. 왜? 부분 모두 수렴시켜야 되잖아. 이게 지금 안 이뻐 보이는 이유는 얘도 다 발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분 모두 수렴하도록, 분모 쪽이 0이 아닌 값에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일 큰 녀석, 마치 다항함수에서의 최고차처럼 생각하면 되고요. 분자 분모를 a의 n제곱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자, 주어진 식 리미트 기호 띄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a분의 3의 n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a의 n제곱으로 나누었으니까 a가 되고요. 자, a의 n제곱으로 나누었으니까 3 곱하기 a분의 3의 n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a의 n제곱으로 나누었으니까 1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시에 이 부분이 0의 수렴함을 알고 있어요. a가 3보다 크다 했으므로 이것은 공비가 0에서 1 사이인 것이므로 0에 수렴한다. 여기도 0에 수렴한다. 그러므로 a가 된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a의 범위를 바로 찾아버렸습니다. 자, 나머지를 지금 이것처럼 모두 다 변형을 해서 해보아도 좋겠고요. 지금 a의 세제곱, a 자체가 3이 되는 경우는 이 둘이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분자에 있는 것은 3의 n 플러스 1제곱, 3 곱하기 3의 n제곱이 되는 것 등을 통해서 바로 약분해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이 두 번째의 것은 주어진 값이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a가 3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1이 a가 될 수가 없어서 안 된다. 자, 그 다음 이 경우에는, 자, 이때는 뭘로 나누어서 조사를 해주면 성질대로 계산을 할 수 있냐면, 이때는 3이 더 큰 것이므로 3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모두 나누어서 역시 이와 같이 처리를 해주게 되면 3의 n제곱으로 나누었으므로 여기는 3이 되고요. 이거는 3분의 a의 n제곱이 되고, 지금 네가 0에 수렴할 부분이야 여기까지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의 n제곱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1이 되는데 사실 1의 n제곱이 되어서 그 부분이 1에 수렴한다. 1의 n제곱이 되어서 그 부분이 지금 3에 수렴하고 있다. 0이 아닌 값에 수렴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뒤에 3분의 a에 n제곱 거기에 a를 곱해 놓아도 이 부분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전체 0에 수렴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분의 1이라는 값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3분의 1은 역시 a가 될 수 없습니다. a는 3보다 큰 값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이것이 우리의 직관적인 수열의 극한의 뜻입니다.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느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a가 3보다 클 때는 마치 지수함수가 밑이 더 크면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a가 3보다 클 때는 엄청 커지고 엄청 커지는데 얘네도 커지긴 하지만 2에 비할 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값에 수렴해서 a다. 자, 반대 이런 경우에는 a도 1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얘도 커지긴 하겠지만 밑이 3인 지수함수가 훨씬 빨리 커진다. 그래서 이것을 무시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서 3분의 1이므로 안 된다. 오, 정말 맞네요. 자, 지금 쌤이 이야기한 것은 무한대, 무한소 계산술 등으로 예전에 있던 극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것을 모두 아무 오류 없이 한 번에 일거에 모든 것을 해결한 것, 그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분 0으로 수렴시키면서 조사하게 되면 이 직관적인 판단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안전해질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 부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방금 전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쪽은 a가 b보다 작은 경우, a가 b보다 큰 경우 두 가지를 먼저 해보고요. 자, a가 b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너도 있지. 자, 일단 요 녀석을 먼저 해보면 a보다 b가 크다고 했으므로 아까와 비슷하게, 자, b의 n제곱으로 나누었다 생각하면 0에 수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니까 이쪽만 보는 것과 같다. a분의 9 이퀄 b 이렇게 되고요.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만 가지고 계산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a분의 1 a분의 9 이퀄 a분의 1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바로 크게 생기게 되는데 a의 값이 얼마이든지 간에 이건 안 맞아.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 너무 쉽게 알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a 이퀄 b가 되었을 때는 이거 전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은 a 플러스 1에 a의 n제곱과 같다고 볼 수 있고, 밑에 있는 것도 a 플러스 1에 이건 a 곱하기 a의 n제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a의 n제곱. 앞에서부터 공통인수를 찾아 묶어주는 거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었고요. 지수함수의 미분 과정에도 이와 같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와 같은 부분을 찾아서 묶어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해서 1이 만들어지게 되고, 오케이. 자, 이 경우에는 뭐가 만들어지는지, 이거 안 된다 그랬고, 확인해 보게 되면 좌변이 1이고 우변이 a분의 9가 나온다.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b보다 작다인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상황, 9 이퀄 ab가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자, a가 b보다 작다고 생각을 했을 시에는 a분의 9라는 녀석이 1분의 b랑 같다라는 거랑 같은데, 이것은 a분의 9가 3보다 작다라는 것에 a가 3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a가 3보다 크잖아요. 그냥 생각해도 충분히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a가 3보다 크기 때문에, 그럼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3보다 작거든요. 그러면은 b는 3보다 작아지게 되거든. a가 3보다 크니까 b는 3보다 작아지잖아. 어느 방향으로 생각해도 돼. 근데 a가 b보다 지금 작다 그랬거든. 말이 안 돼. 이것도 안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것이 1이 되도록 하려면 a가 9가 되고 b도 9가 되고 2를 더해주면 정답 18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기본적인 수열의 극한의 성질, 부분 수렴하도록 한다든지, 그것에 의해서 최고창의 계수비 비슷한 것을 여기서도 이용을 뜻대로 해보았는데,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함수의 극한의 뜻과 성질이 모두 중요했듯이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도 뜻과 성질, 그리고 등비 수열의 극한을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급수를 제외한 전부에 대한 이야기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결정적이다. 그 개념을 읽어낼 수만 있었으면 되고, 그 개념을 교과서 그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었으면 된다. 여기까지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앞서 24번 문제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자, 우리 이것을 S 세타라는 녀석을 세타의 식으로 모두 양함수꼴로 다 만들어서 처리하고 미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렇게 최고난도 문제 미적분 선택 과목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적을 겁니다. 자, 앞서 24번에서도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우리 이전에 개념 공부하면서도 늘상 우리 여러 가지 미분법 뒷부분, 양함수 꼴이 아니더라도 괜찮아 라고 해서 이걸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양함수 꼴로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음함수 꼴이든 역함수 꼴이든 매개변수 꼴이든 아무렇게나 난 관계식만 구할 수 있으면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음함수, 매개변수 등의 미분 등을 여러분이 모두 할 수 있음을 이용해주면 양함수 꼴이 아니어도 괜찮다. 모든 강의에서 여러 차례 연습하고 했었던 부분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자, 실제로 식을 잡을 때에는 변수를 좀 더 자유롭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숨은 변수 찾기라고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그럼 S세타라는 녀석을 일단 통역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S 프라임 세타는 무엇이에요? 이게 S를 세타의 식으로 표현한 것이 양함수꼴로 만약 있다면 S 세타인 거잖아. 그래서 S 프라임 세타를 구하라는 것은 이것을 세타로 미분했다는 뜻인 거니까 ds d 세타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변수를 좀 더 자유로이 이용하고 내가 좀 더 무엇인가 라이프니츠 기호 등을 이용해서 음함수 매개변수 등에서는 라이프니츠 기호 dx, dt, dy, dt 등을 이용하잖아요. 자, 그걸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통역 과정을 잘 거쳐달라 이 얘기야. 그럼 S 프라임 4분의 파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이것은 ds, dt의 값이 d세타의 값인데 그걸 언제 것으로 한다는 거야? 이 자리가 세타의 자리였었잖아요. 아, 세타 이퀄 4분의 파이 1대의 이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앞서 있었던 우리 24번 문제 t 이퀄 얼마 1대의 dy, dx의 값을 구하라. 이거랑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것을 함수,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 등에서도 모두 우리 그것을 함수로 보고 미분할 수 있다. 이게 전부이고요. 이제 변수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 S를 세타만의 식으로 양함수꼴로 구하려다가 골몰하다가 어려웠다라고 하면 이 부분 개념 복습을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변수가 막 들어와도 할 수가 있어. 자, 봐. 그러면 S라는 녀석을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것대로 첫 번째 방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세타라고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X라고 해볼까요? 변수의 자유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넓이 S를 뭐라고 얘기하면 돼? 2분의 1에 너 곱하기 사인 2세타라고 하면 되잖아. X제곱 사인 2세타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ds, dt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결국 내 목적 지점이 뭐니까? ds, dt. 자, 이것을 s도, x도 세타의 함수로 보고 여러분 교과서에 적혀있는 단 7자의 음함수 미분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dy, dx 그것을 음함수꼴에서 구할 수 있는 이유 그걸 y를 x의 함수로 보고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나 ds, d세타를 구하고 싶은데 좌변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관계식이 막 있어도 되고 다른 변수가 막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왼쪽에 있는 요 녀석을 미분한다라고 하면 x도 세타의 함수로 보는 거고 s도 세타의 함수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한 거지. 2분의 1에 2x에 사인 2세타가 붙고 x를 세타의 함수로 봄으로 속함수의 미분이 이와 같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대신 구해내는 것이 음함수 미분의 기본 원리였어요. 자, 그 다음 우측 미분하는 것은 세상 간단합니다. 2분의 1의 x제곱에 사인 2세타를 미분해주면 2 코사인 2세타가 되고 세타의 함수를 세타로 미분하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 이거 뭐 어떻게 구해주면 된다고? 세타가 4분의 파이 1대를 구해주면 된다고. 세타 이퀄 4분의 파이 1대를 집어넣으면 이 부분의 값 알게 되나요? 알게 됩니다. 이거 1대의 이 값을 구하면 되는데 네가 1이에요. 세타 이퀄 4분의 파이 1대 집어넣었더니 이 부분이 0이에요. 이 부분 다 날아가. 나 뭐만 구하면 되냐면 세타 이퀄 4분의 파이 1대의 dx, d세타와 x만 구해주면 됩니다. 이 두 개만 구하면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dx, d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x와 세타 사이의 관계식이다. 그림을 보자. 세타다. x다. 내가 1이다. 내가 5다. 코사인 법칙이네. 아, 그래. 나 이걸 위해서 음함수 꼴이어도 괜찮으니까 양함수 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x와 세타 사이의 관계식을 구한다. 코사인 법칙. 5, 5, 25 이퀄 여기 이 녀석의 제곱이에요. x제곱 더하기 1제곱 빼기 2배 x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끝났네요. 이거예요. 자, 여기서 세타 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어 주면 세타 자리에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주면 이게 2분의 루트 2일 거 아니야. 그래서 x의 값을 구해주면 x의 값은 4루트 2가 나옵니다. 왜? x는 양수여야 되니까요. 변의 길이잖아요. 끝. 자, 그럼 dx, dt를 구하기 위해서 dx, d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니? 얘를 뭘로 미분? 세타로 미분. 왜? x를 세타의 함수로 보고 미분했으니까 이 기호의 뜻이 이것이고 이 음함수 미분의 기본 원리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변 미분, 좌변 이 2x, dx, d세타. 오케이, 빼기. 그 다음 이쪽은 x쪽을 미분하면 dx, d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 오른쪽을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플러스로 바뀌고 사인이 되므로 2x 사인 세타 되었습니다. 여기에 세타 자리에 세타 자리에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거 2분의 루트 2고요. 이거 2분의 루트 2고요. 2 사라지고 2 사라지고 루트 2 여기 x는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4루트 2. 그럼 여기 8루트 2.
8 루트 2 빼기 루트 2의 dx d세타이므로 7 루트 2의 dx d세타 더하기 여기가 얼마라고 했어요? x자리에 4 루트 2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루트 2가 들어가 있으니까 8이 되네요. 이퀄 제로여야 하므로 dx d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7 루트 2분의 8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여기 x자리에는 얼마 집어넣으면 된다고? 세타 이퀄 4분의 파이일 때 x는 4 루트 2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세타 이퀄 4분의 파이일 때 dx d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7 루트 2분의 8이라고 했습니다. 둘을 곱해주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은 제로이므로 바로 모든 것이 구해지게 되었어요. 지금 남은 것 보면 4 루트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7 루트 2분의 8이기 때문에 전체를 곱해서 구해주게 되면 루트 2 루트 2 사라지고 마이너스 7분의 32이므로 마이너스 7을 곱한 값은 정답 32다. 끝. 자, ds d세타의 값을 세타 이퀄 4분의 파이일 때 구했습니다. 그리고 세타 이퀄 4분의 파이일 때 이 관계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x의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세타 이퀄 4분의 파이일 때 dx dt의 값을 구하라. 이것이 음함수 미분의 기본 원리였고요. 자, 음함수, 역함수 미분 모두 비슷한 기본 원리로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합성함수의 미분에 의해서 튀어나오게 되는 겉함수, 속함수 미분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뿐이고요. 자, 여기까지 정확히 할 수 있었다 라고 한다면 다른 풀이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여러 방향으로 시도해 볼 수가 있다. 아, 나 덧셈 정리를 잘 공부했더니 이런 그림이 보였어.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세타라고 했잖아요. 여기 알파라고 두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 양함수 꼴로 어차피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 가지고 S 세타를 구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여기가 X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거 미지수 잡기가 싫었어. 근데 상대적으로 원의 반지름 5를 잡는 게 난 편해. 그리고 여기가 1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럼 여기는 또 4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 그래, S 세타를 구하고 싶으면 이 녀석이 5 사인 알파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를 이것으로 잡아주게 되면 10 사인 알파가 지금과 같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10 사인 알파라는 녀석을 지금처럼 높이 그래요. 그 다음은 여기 이만큼의 길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만큼의 길이를 구해주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는 1 플러스 5 코사인 알파예요. 1 플러스 5 코사인 알파를 지금과 같이 구해주면 되고요. 자, 그 둘을 곱한 것이 S 세타인데 지금 세타가 하나도 없고 알파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알파라는 녀석과 세타 사이의 관계만 정확히 여러분이 처리해 줄 수 있으면 돼요. 덧셈 정리를 공부했잖아. 여기를 베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는 세타 플러스 베타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게 세타 플러스 베타라고 표현이 된대. 이게 세타 플러스 베타라고 표현이 된대. 사실 알파와 세타 사이의 관계를 바로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도 됩니다만 지금은 사인 법칙에 의해 이 5대 1을 이용해주면 베타와 세타 사이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거고요. 자, 이걸 이렇게 바꾸지 않고 그냥 알파와 세타 사이의 관계를 노려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등도 공부하였기 때문에 각 사이의 합차가 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사인 법칙을 수원에서 열심히 공부해 두길 잘했다. 하나의 삼각형 안에서 변의 길이의 비는 사인 값의 비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라는 녀석은 5배의 사인 베타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옆에 사인 법칙대로 사인 세타분의 5는 사인 베타분의 1 이렇게 해서 사인 베타와 사인 세타 사이의 관계가 5대 1이 되는구나. 5대 1이 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면 그래요.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나오게 되니? ds, d세타를 구하고자 하는데 세타만의 식이 아니잖아. 세타 이퀄 4분의 파이일 때 이것을 구하면 되는 것인데
2분의 1에 이 왼쪽에 있는 녀석 미분해주게 되면 10 코사인 세타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거기에 무엇이 곱해지게 되냐면 속함수의 미분이 지금 세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세타 플러스 베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1 플러스 d 베타, d 세타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이 우측을 미분한 녀석을 이제 구할 겁니다. 세타 플러스 베타. 뭐 그냥 알파라고 표현해 놓았어도 되고요. 자, 우측을 미분한 녀석을 보게 되면 자, 이거는 우측을 미분했기 때문에 코사인 값의 미분이므로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요.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2분의 1에 10에 여기 사인 세타 플러스 베타까지는 다 똑같이 써주고 이젠 오른쪽을 미분한 것이므로 이걸 미분하면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5 사인 세타 플러스 베타가 나오면서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 다음 여기에도 속함수의 미분, 요 녀석을 미분한 1 플러스 d 베타 dt가 d 세타가 붙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베타, 사인 세타 플러스 베타, 바로 코사인 사인 알파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그런 녀석을 내가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치면 d베타 d세타가 필요하네요. 사실 이것이 d알파 d세타를 그냥 구하는 것과도 거의 흡사합니다. 얘네 둘 더한 게 알파잖아요. 그래서 d알파 dt로 d알파 d세타로 표현해서 풀이하는 것도 충분하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이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고요, 5고요, 세타고요, 베타였습니다. 여기서 세타 이퀄 얼마일 때? 4분의 파이 1대인 거잖아요. 세타 이퀄 4분의 파이 1대를 생각해 주게 되면 여기 주어지게 되는 녀석이 세타 이퀄 4분의 파이 1대이므로 너랑 같은 길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너를 그냥 x라고 하고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직각삼각형 및 코사인 법칙 유도 과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가 바로 코사인 법칙, 그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의미가 그것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공식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의 평가 기준으로 돼 있고요. 네가 3인 것, 네가 4인 것 찾아주면 4, 4 딱 만들어질 때이구나. 그래서 그때의 값을 지금 여기 3과 4를 구한 상태로 찾아주게 되면 우리 사인과 코사인 요 녀석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사인 알파라고 해도 되고요. 사인 세타 플러스 베타라고 해도 됩니다. 네가 무엇이 되냐? 5분의 4가 돼. 사인 세타 플러스 베타. 나 5분의 4. 사인 세타 플러스 베타. 나 5분의 4. 코사인 세타 플러스 베타. 뭐가 돼? 세타가 4분의 파이 1대는 이렇게 쉽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5분의 3입니다. 나 5분의 3. 나 5분의 3. 다 집어넣어 주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집어넣어야 하는 거 바로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세타와 베타 사이의 관계. 여기에 있었네요. 이것을 미분해 주면 됩니다. 이것을 미분해 주면 양변 역시 세타로 미분해 주면 좌변이 무엇이 되나?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세타로 미분하면서 베타는 세타의 함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5 코사인 베타, 그 다음 d 베타 dt가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이것을 이제 나누어서 구해주게 되면 세타가 4분의 파이 1대의 d 베타 dt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세타 4분의 파이 1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 바로 구해지고 이 코사인 베타라는 녀석 또한 이 그림에서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보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얻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d 베타 dt의 값이 세타가 4분의 파이 1대 7분의 1이 나오게 되고요. 그 7분의 1까지를 여기에 대입해주고 여기에 대입해주면 계산 ds d세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 5가 되고 곱하기 5분의 3이 되고 곱하기 7분의 8이 되고 곱하기 3이 되니까 4가 되네요. 5 사라지고 나면 7분의 3, 4, 12 거기에 8을 곱해주면 7분의 96이 되고요.
빼기, 자 여기는 2개 사라지고 나면 5가 되고 이게 5분의 4가 된다라고 했으므로 5분의 4가 되고 곱하기 여기가 다시 4가 되고 그 다음 여기가 7분의 8이 되는 것을 역시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4, 4, 16, 8에다가 곱해주면 좀 숫자가 크네요. 28 곱하기 4에서 4, 8에 32 곱하기 4를 뺀 겁니다. 자, 그럼 4, 4, 16. 빼게 되는 수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지금 구할 수 있었고요. 지금 무엇인가 2배를 지금 잘못 계산한 무엇인가가 보이고 있는데 4로 묶어서 3, 8에 24. 3, 8에 24네요. 24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빼게 되면 3, 8에 24, 그 다음에 4, 4, 16, 4, 8에 32. 4로 묶어 주었을 때의 둘을 뺀 값이 마이너스 8이 되는 것을 구했으므로 마이너스 7분의 32 동일한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3, 8에 24.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 풀이를 안배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는 양함수 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특히 음함수의 미분을 이 기본 원리를 통해서 음미해 보면 정말로 다양한 풀이가 여러분이 변수를 마음대로 잡아도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통역 과정만 거쳐주게 되면 마치 하나하나의 변수를 함수인 것처럼 라이프니츠 기호를 통해서 미분해 나갈 수 있다. 한번 정확히 여러분이 복습만 해두게 되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미분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하나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는 교과 개념 파트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변화율 사이의 관계식을 묻는 문제.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게 뭔가 길게 주어져 있는 어떤 새롭게 주어진 함수가 있는데 고작 프라임을 묻는다고? 지금 고작 미분계수 하나 딸랑 묻는다고? 그럼 양함수 꼴 이게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숨은 변수 찾아 얼마든지 표현하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미분법의 변화율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된다. 자, 그대로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에 맞게 행동할 수만 있다면 풀이 자체 금방 찾아지는 시험지였습니다.